네, 이어서 목요일 컬처파크 다양한 패션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분인데요. 김세연 스타일리스트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지난 시간에는 이제 면접에 어울리는 스타일링 이야기를 하면서 슈트에 대한 얘기를 다뤘었는데요. 슈트하면 또 정치권이잖아요. 오늘은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? 네네네. 이제 2020년도가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. 네네.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요. 네. 예. 또 최근에 또 미국 대선이 끝난 게 이제 한 달 됐죠. 네네.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국 대선하면 관심을 갖는 데는 세계 정치나 경제, 사회 뭐 여러 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겁니다. 네. 그리고 그분들의 의상마저 관심 받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. 그래서 오늘은 정치권 의상을 살펴볼까 하고요. 정치권 의상. 예. 예. 그리고 제가 아직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논문 주제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분들의 의상을 좀 한번 훑어볼까 해요. 네. 그 정치인의 의상이 논문 주제로도 채택이 된다고요? 네네네. 연구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 됩니까? 이제 과거에는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였었잖아요. 아, 예전에요? 네, 그렇죠. 예, 예. 근데 지금은 이제 권력의 그 구도적 사회에서는 그 패션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아. 다시 말하면 정치인의 패션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대중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정치와 패션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 논문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죠. 예. 한때는 뭐 저도 뭐 정치권 출입하다 보면은 정치인들 중에 넥타이 색깔을 그거에 좀 그렇죠. 예, 그 맞습니다. 맞춰서 입고 예.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. 네네네. 네. 미국 대선이 끝나고 이제 바이든 시대를 앞두고 있는데 여담이지만 재선에 패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헤어스타일도 바뀌었다고 하는데요. 네. 두 사람의 패션 차이점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? 네. 그 슈트는 네. 어깨하고 가슴으로 입는 옷이기 때문에요. 네네. 어깨를 좀 슈트 눈여겨보실 그러면 정장 말하시는 예, 거죠? 맞습니다. 한국 정장이요. 네, 네. 그 어깨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데요. 네네. 그 조 바이든 당선자의 슈트는 어깨 부위부터 가슴의 그 가슴 부분 네. 피까지 잘 맞는 걸 볼 수 있어요. 네. 근데 반면에 그 트럼프 대통령 본래 본래 체형도 큰데다가 예, 키도 크고요. 예. 예. 몸집보다 더 큰 양복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아. 예, 그러다 보니까 가슴 부위에 이제 공간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모든 핏을 어긋나게 보이게 되는 거죠. 그런데 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바지 슈가는 팬츠를 보면요. 네. 그 허벅지나 무릎 그리고 이제 종아리 부위 핏이 너무 크게 제작된 걸 볼 수 있어요. 그런데 반면에 그 조 바이든 당선자의 바지 길이는 신발 위로 딱 떨어지면서 브레이크도 거의 없이 전체 다리에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브레이크가 뭐예요? 아, 그 바지 주름이요. 바지 주름이요. 예, 그러니까 바지가 너무 길거나 통이 크면 네, 바지 중간에 중간에 주름이 생기는 거 생기죠. 있죠. 예. 예, 그걸 브레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아. 네네네. 바지 주름입니다. 네, 배웠습니다. 예. 그럼 반면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당선자하고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? 네, 두 분 모두 슈트를 입고 연설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. 네. 재킷에는 보통 두 개의 버튼이 있어요. 네. 종종 남성분들이 단정하게 보이려고 두 개의 버튼을 모두 채우는 걸 볼 수 있는데요. 네. 단추가 그러니까 두 개 달린 재킷을 입을 때는 윗단추 하나만 잠그는 게 맞습니다. 이게 유행이 있더라고요. 3버튼도 있고 2버튼도 있고 뭐 맞는 때도 있어요. 가끔. 늘 있었던 건데 네. 이제 이게 돌고 돌더라고요, 근데. 주기가 있는 거죠. 예, 예. 그래서 버튼이 하나일 때는 잠그시면 되고요. 네. 두 개 있을 때는 위에 거 잠그시고요. 네. 세 세 개 있을 개인 때 경우에는 위에 거라 중간 거 아니면 아. 중간 거 잠그시면 됩니다. 아, 다 잠그는 거는 이게 버튼이 아니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, 너무 수수한 패션을 고집하는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됩니까? 그러니까 모든 거에서는 왜 강약이 있지 않습니까? 우리 지금 음악에서도 뭐 강약약, 중강약약이 있듯이 네. 그러니까 패션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요. 흔히들 패션에는 뭐 정답이 없다고들 얘기는 하시지만 그 대중에게 본인이 어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의상도 같이 이렇게 맞춰서 입어주시면 전달력도 더 높아지겠죠. 예. 우리나라에서도 정치권에서 의상이 이렇게 주목을 받았던 경우가 있습니다. 뭐 좀 올라가 보면은 2003년에 재보선 당시에 당선됐던 지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당시에 정장이 아니라 흰색 바지하고 캐주얼 자켓 차림으로 나타나서 그때 한때 좀 그렇죠. 예.
논란이 됐었고요. 네네. 올해의 경우에도 여성 의원이 또 주목을 받았던 사례도 있거든요. 네.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네, 제 기억으로는 이제 그분이 그 미니 길이의 네. 그 플레어 랩 원피스 그리고 이제 스니커즈를 착용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. 네네네. 근데 그 당시 이제 의상을 가지고 이제 찬반론으로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신 분들이 이제 댓글을 통해서 이제 파이팅한 걸 볼 수 있었는데요. 네. 과연 장소와 상황에 적합했는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네. 우리나라 그 국회의원들의 복장 규정은 따로 없다고 그래요. 네, 그렇죠. 규정돼 있지 않다고 예, 그러는데 요즘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정장 스타일로 본회의장에 나타나시잖아요. 네네네.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? 정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예의를 갖춘 거죠. 네네. 근데 뭐 그 밖에 오신 분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라고는 제가 볼 수는 없지만 네. 그래도 회의석상에서는 본인의 의상이 돋보이는 것보다는 네. 본인이 낸 의견이 돋보여지기 위해서는 본인을 좀 감출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아마 정장 슈트라는 옷이 본인을 를 어필하기도 하지만 감추면서 의견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옷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해외에서도 이렇게 의상 때문에 정치인이 주목받았던 사례가 있습니까? 너무 많죠. 좀 여성이면 대표적인 예를 좀 네. 소개를 해 주시죠. 여성이면 누구나 예쁘게 보여지는 게 원할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고요. 네네. 근데 올 2월 영국의 그 트레이시 브레이빈 의원이 한쪽 어깨가 드러난 원피스 의상을 입고 의회에 등장을 했다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이제 비난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원피스를 경매에 붙여서 그래서 그 수익금 22,200파운드를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반대로 영국의 그 총리를 지내셨던 테리사 메이에게는 또 반대로 패셔니스타로 화제가 됐었어요. 네. 그 의상 때문에 의상에 너무 관심이 있는 거 아니냐. 정치보다 의상에 너무 관심을 두는 거 아니냐라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고요. 하지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독일의 그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그 초반에는 좀 그 촌스러운 패션 테러리스트다라고 불리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일의 성과를 높이면서 최장수 총리로 등극한 정치인이기도 합니다. 네. 좀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요. 아, 그렇군요. 네. 그 정치인들 가운데는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 정치인이 패션에서 좀 주목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. 남성들이 이렇게 변화를 주기는 정장에서 많지 않은데 여성들이 좀 패션이 다양해서 그런가요? 왜 그런가요? 일단 비율적으로다가도 여성분들이 좀 적잖아요. 네.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여성 정치인은 남성 정치인에 비해서 뭐 관심도가 높은 게 이제 뭐 비율적인 것도 있겠지만 옷을 잘 입어도 못 입어도 평가를 받는 게 아마 그건 것 같아요. 남성 슈트보다는 여성들의 슈트가 의상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아서 더 주목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. 5767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네요.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듣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트럼프는 패션이 엉망이죠. 바이든은 멋쟁이. 이렇게 올렸거든요. 네. 그리고 3738님이 수능 관련해서 문자 올려주셨습니다. 오늘 수능 보는 우리 아이들 최선을 다한 후에는 후회하지 말아요.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왜 이렇게 영어가 많이 들어가나요? 우리말로 풀어가면 훨씬 이해도 쉬운데 말이죠. 예, 맞는 말씀입니다. 그러게. 근데 패션은 이게 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네. 외국어가 좀 많기는 해요. 그래서 최대한 네. 이제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네. 저도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네. 가끔 이게 튀어나오네요. 전문가분들이 같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혼자 쓰셔도 맞아요. 그게 이제 통용이 안 될 거 아니에요. 네네네. 예. 반성하겠습니다. 아니 반성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대화하시면서 네. 그런 쪽으로 많이 쓰시다 보면 일반인들에게도 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스타일리스트로서 조언을 해준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? 네,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중에 옷은 그 시각적인 비중을 상당히 차지하는 부분이에요. 네. 왜냐하면 저희가 딱 처음 봤을 때 옷이 먼저 보이잖아요. 사실은 사람도 보이긴 하지만 네. 컬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그 옷은 누구를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업무하고 임무를 위해서 그 상황과 장소에 맞게 입는 게 중요한 거고요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집중받기보다는 내가 낸 의견이 집중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 패션도 언어이기 때문에
그 정치인에게는 패션은 정치적 언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네. 그 예전에 그 영국 수상이셨던 마거릿 대처 수상은 BBC 인터뷰에서 그 정치인의 옷은 단지 패션이 아니라 이제 일이면서 메시지이고 정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. 네네. 그러니까 패션에 좀 메시지를 담아서 돌아오는 2021년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이렇게 입으로 바쁘시는 국회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으니까 몸으로 행동으로 직접 띄워주셔서 그 시민들에게 그 목격담이 많이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문자 하나 더 소개해 드리고 갈게요. 5689님, 코로나로 어렵게 공부한 수험생들 평소 공부한 대로 실수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잘 치르길 기원합니다. 네, 뭐 수험생들 잘 치르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. 오늘 잘 들었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컬처파크 김세연 스타일리스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